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어보았고 또 겪고 있는 소화불량 문제, 속이 자주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되시나요? 특히 10대, 20대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소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더부룩하고 그러시죠? 30대인 저도 슬슬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넘겨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이 먹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거 오늘 당장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소화불량 원인 및 그것이 어떻게 비타민C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작용 원리와 비타민C로 소화불량을 해결한 저의 찐 후기와 추천 복용 방법까지 싹 다 정리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현대인들은 소화불량에 자주 시달릴까요? 이 원인을 먼저 알아야 소화불량이 비타민C 어떻게 작용하고 이것을 비타민C를 어떤 방법으로 복용했을 때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현대인들의 만성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너무 고리타분하신가요? 그치만 이 스트레스 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화를 시키는 우리의 위에서는 위산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맷돌에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비타민C를 먹어주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죠? 메마른 위장에 일시적으로 강한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의 역할을 대신해서 소화 효소를 깨우게 되고 고기, 단백질 등이 잘 분해되게 되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직장인분들 모두 다 그러실 것 같은데 회사 생활하고 또는 학업에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 보상 심리가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치킨을 자주 시켜 먹는데 체격이 이렇게 딱히 크지 않은데도 전 한 마리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먹을 때는 막상 좋은데 먹고 나면은 어떻죠? 속이 엄청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뒤끝이 엄청 간다는 거죠. 이런 저와의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습관이 위에 염증을 점점 생기게 하고 현대인들에게 대부분 존재하는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이 위병의 그 염증을 공격해서 위장을 예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고 콕콕 찌르듯 아픈 통증이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비타민C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아까 위벽에 발생한 염증이 있다 그랬죠. 그 염증을 꺼주는 소방수의 역할입니다. 추가로 고농도의 비타민C는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게 되고 위장의 통증과 불쾌감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소화불량의 세 번째 원인과 비타민C의 작용 원리는 운동 부족과 혈류량 감소. 저희 현대인들 좌식 생활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후에 바로 앉게 되면 위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고 위장이 물리적으로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면 위장이 운동을 하지 못하겠니까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식후 포만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은 위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대한 근육 주머니거든요. 이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 철분 같은 미네랄이 필수적인데 비타민C가 철분 같은 미네랄을 몸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형태로 변환을 시켜줘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위장 근육에 에너지 공급이 되면서 멈춰있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화불량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과 비타민C가 어떻게 작용해서 이 소화불량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의문점을 먼저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먼저 저의 경험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타민C를 하루에 12,000mg 정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메가도스 용법이죠.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00mg씩 그리고 자기 전에 3,000m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용량을 섭취함으로써 저는 식후에 늘 느끼던 오래 남아있던 더부룩함, 메스꺼움 그런 것들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올라오던 역류성 식도염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는데 이 변의 색상과 형태가 이 바나나처럼 이쁘고 좀 올곧은 형태의 변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요. 이 변을 보고 나서의 뒤끝, 이 남아있는 잔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용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지금까지 아예 섭취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배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가스가 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고용량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효과를 보고 나서 제 부모님, 지인들에게 모두 비타민C를 전도하고 있거든요. 지인 빅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1000mg씩 하루에 3000mg까지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용량을 먹고도 어떤 부작용, 배에 가스가 찬다거나 더부룩한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섭취량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줄이는 방법으로는 천을 드시고 계셨다면 아침과 저녁에만 1000씩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1000mg만 먹는다는 형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 2주간을 복용해 보시고 그 이후에 용량을 3000에서 5000, 6000 아니면 9000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개인에 맞게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대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소화불량의 원인, 그리고 비타민C의 작용 메커니즘, 그리고 저의 찐 복용 후기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타민C 섭취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타민C로 자주 겪으시는 소화불량의 문제들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